실외 기능 트림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는 과연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자, 이론이라면 이제 문법이나 구문 독해겠죠. 여러분들이 듣는 건.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론은 뭘까요? 그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아마 성문 종합이나 아마 맨투맨 같은 걸 이야기하실 거고요. 요즘 아이들은 성문의 맨투맨 보지 않죠. 옛날에 교과서처럼 봤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간결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에 강사들이 추천하는 책 또는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의를 듣죠. 결국 뭐 같은 거예요, 사실. 예. 책을 문자로 보느냐 또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법을 배우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규정을 내릴 때 이론이라고 하죠. 예,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주로 이제 별을 다루고 양자역학은 주로 이제 조그만 미시세계죠. 이거를 대통합하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은 왜 통합하려고 했을까요? 어디에 해서 맞는 규칙이 다른 데서 안 맞는다는 건 그건 규칙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이론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 영어에서 강력한 이론은 뭘까요? 성문 종합도 아니고 맨투맨도 아니에요. 그 강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법은 해석이에요. 근데 해석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강사들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상대성 이론도 영재학과 때 배우지 않고 물리학을 하겠다?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뉴턴의 역학을 배우지 않아. 그냥 그때그때 맞춰 살아 하면 그것은 강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문법을 배우는 건 해석을 하기 위한 거야. 이거는 한 1% 맞는 거 1%. 정말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한글 읽을 때 문법을 알아서 해석하는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법을 몰라도요.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법은 해석이 되는 게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문법의 이론은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특징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강사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동호대 편인영어 변형 문제인데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동사는 70%가 타동사다. 프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거도 없죠. 타동사다. 그리고 뒤에 목적 없어. 그러면 ed다. 정말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 좋아. 오케이, 좋아. 자, 뒤에 볼까요? identify가 있네요. 변형해 봤어요. 목적어? 없어요. 이거 부사니까. 그러면 수동태 써야 되는 거죠? ed를 써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to be identified라고 해야겠다. 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써요.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비는요. 울세라는 거죠. 이지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쉬워. 뭐가 쉬운데? 구별하기 쉬워. 어떻다고? 구별하기 쉬워. 그 책은 읽기 쉬워. 그 여자는 뭐뭐 하기 쉬워. 이런 형식으로 이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냥 단어예요. 예? 어떻게 쉬운데? 뭐가 쉬운데는 그냥 쓰는 거죠. 굳이 따지면 이거의 목적어는 라빈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2번 가보세요. 또 목적 없죠. 목적 없어? 수동태. 해석 안 해보셨나요? 해석해 보셔야죠. 얼마나 많은 다른 나무들을 당신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죠. 얼마나 많은 나무들 당신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라비는 쉬워 구별하기. 해석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공통된 제1, 제2 푸드 서플라이어 음식 공급자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확인되어지는 거죠. 확인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정확히 맞고요. 이들 바꾸는 게 어때요? 토익 변형 좀 풀어봅시다. 1, 2, 3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 순간 뭐야? 라고 할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가 없어요. 왜 동사가 없죠? 이거 신문 제목이에요.
그러면 신문의 제목은 특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신문 제목 읽을 때 뭔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죠. 신문 제목 읽을 때 굉장히 힘드십니까? 아니지, 편하죠. 왜?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강력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동사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목이니까. 간출인 거예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해석해 보세요. 당연히 바이가 있으니까 디벨로프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요, 강사들이. 해석해 보세요. High temperature bulk metallic glass. 유리죠. 고온에서 만들어진 메탈 글래스예요. 이것은 컨비네이션, 뭔가 컨비네이션 하면 종합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방법, 메서드로 개발된다는 거죠. 개발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ED죠. 개발되어지는 거죠.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ED죠. 자, 고온의 메탈릭 글래시즈는 복합적 메서드로 개발됩니다가 돼요. 동사가 없죠. R라는 동사가. 안 써도 돼요. 제목이니까. 신문 제목 갖고 문법적 틀렸다 말할 학생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이 그러면 또라이라고 하죠. 누구도. 자,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론을 원하십니까? 문법? 여러분 문법 좋아하시잖아. 구문독해 좋아하시잖아. 예? 수업 시작한 이거 맨날 듣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영어 강사 누구를 좋아하든 누구를 믿든 간에 그건 종교고, 그 종교적 의미에서 그 사람이 문법 강의, 구문 강의 안 듣고 시작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죠. 왜 문법 구문 강의를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죠. 왜? 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해석은 문법 구문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법 구문을 몰라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문법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문법, 저 있잖아. 저 강사의 문법이 정말 좋아. 저 사람 구문 듣기 정말 잘해.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왜? 해석이라는 강력한 문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제 말을 해석하자요. 국어를 해석하죠. 국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영어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뇌 속에는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국어와 영어가 문법이 순서가 다르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널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문거나 문법 강의를 그렇게 시간 들이며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문법보다 해석이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사항들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수동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배우면 됩니다. 보셨죠? ing, pp의 차이를 보셨잖아요. 목적어가 있다는 거. 실적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도 충분한 거거든요.